이무기 강철이 김봉인의 소름 끼치는 음모를 갑자기 알아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궐의 밤은 여전히 고요를 가장한 불안으로 가득했다. 폐궁에 금이 벌어진 그 틈에서 번뜩이던 눈동자는 사라졌지만 강철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열이 곁을 지키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숨은 돌아왔지만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중전의 태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대비는 침묵 속에서 궁궐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했다. 비비의 행방은 묘연했고 팔척귀의 기운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었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강철은 연호도를 손에 쥐고 궁궐의 북쪽을 바라보았다. 폐궁 너머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철은 우연히 궁궐의 비밀 서고로 발을 들였다. 왕의정의 명령으로 수맥의 봉인을 점검하던 중 그는 서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두루마리는 오래된 가죽으로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이름 없는 노비들의 명부와 함께 김봉인의 서명이 적힌 비밀 문서가 있었다. 강철의 손이 떨렸다. 김봉인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로 알려진 자, 그의 이름이 왜 이곳에? 문서를 펼친 순간 강철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 안에는 왕실의 피를 이용해 이무기의 승천을 완성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김봉인은 비비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중전의 태아, 왕실의 정통 혈통을 제물로 바쳐 궁궐 전체를 저주의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강철은 문서를 손에 쥔 채 이를 악물었다. 이놈, 왕을 속이다니! 김봉인은 겉으로는 왕의 충신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비비의 야망을 돕는 배신자였다.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김봉인은 수백 년 전 이무기의 피를 이어받은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혈통은 이무기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었고 비비가 승천을 꿈꾸는 동안 김봉인은 왕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궁궐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렸다. 맹청의 술사들, 대비의 침묵, 심지어 궁궐의 하인들조차 김봉인의 손아귀에 있었다. 강철은 서고를 빠져나와 폐궁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폐궁의 문 앞에 다다르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철,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김봉인이었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검은 눈동자 속에서 이무기의 비늘이 번뜩였다. 강철은 연호도를 뽑아들며 소리쳤다. 내 놈이 왕을 배신한 대가는 무엇으로 갚을 건가? 김봉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배신? 나는 단지 운명을 따를 뿐이다. 왕실은 이미 썩었어. 이무기의 피가 흐르는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할 거다. 김봉인의 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팔척귀의 기운과 닮아 있었다. 강철은 깨달았다. 김봉인은 비비와 함께 팔척귀를 깨운 장본인이었다. 그들은 막돌의 저주를 이용해 궁궐을 혼란에 빠뜨리고 왕실의 피를 제물로 바쳐 이무기의 부활을 완성하려 했다. 강철은 연호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김봉인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물처럼 흐르며 강철의 공격을 피했다. 너는 이무기라 불리지만 진정한 힘을 모른다. 김봉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폐궁을 울렸다. 내가 왕을 속인 게 아니다. 왕이 스스로 눈을 감은 거야. 그 순간 폐궁의 바닥에서 금이 다시 벌어졌다. 검은 안개가 솟구치며 팔척귀의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김봉인과의 대결이 아니었다. 궁궐의 운명, 열의의 숨, 중전의 태아, 그리고 왕의정의 왕자가 모두 걸린 전투였다. 김봉인은 웃으며 말했다. 강철, 내가 지키려는 건 이미 무너졌어. 비비가 중전의 태아를 손에 넣는 순간 이 궁궐은 우리의 것이 된다. 강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비가 중전에게 접근했다는 말이었다. 그는 폐궁을 뒤로하고 중전의 침소로 달렸다. 중전의 침소에 도착한 강철은 숨을 멈췄다. 비비가 중전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기석과 비슷한 빛을 뿜는 검은 보석이 들려 있었다. 중전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배 위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다. 강철은 소리쳤다. 비비, 멈춰! 비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형, 이건 우리의 운명이야. 왕실은 끝났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 거야. 강철은 연호도를 겨누며 이를 악물었다. 너는 내 동생이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 순간 중전의 침소 문이 벌컥 열렸다. 왕의정이 검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타올랐다. 비비, 내가 감히 내 아이를 노리다니. 비비는 미소를 지으며 검은 보석을 높이 들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패배했어요. 김봉인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왕의정은 강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철, 그녀를 막아라. 내 아이를 지켜줘.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서 연호도가 빛을 뿜었다. 그러나 비비의 뒤에서 검은 안개가 다시 솟구쳤다. 팔척귀의 기운이 중전의 침소를 뒤덮기 시작했다. 궁궐은 이제 완전히 저주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다. 검은 안개가 중전의 침소를 휘감고 비비의 손에 들린 검은 보석이 불길한 빛을 뿜었다. 강철은 연호도를 겨누며 이를 악물었다. 비비, 그만둬.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비비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형, 이건 우리의 운명이야. 왕실은 썩었어.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이무기의 저주가 그녀의 혼을 삼킨 듯했다. 왕의정은 검을 들고 비비를 노려보았다. 내가 내 아이를 노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비비는 미소를 지으며 보석을 중전의 배 위로 가져갔다. 그 순간 침소의 벽이 흔들리며 검은 균열이 퍼졌다.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 깨어났다. 강철은 비비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 연호도가 그녀의 손을 스쳤지만 검은 보석은 이미 중전의 배 위에 떨어졌다. 중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배에서 검은 기운이 솟구치며 태아의 생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강철은 절규했다. 안 돼. 왕의정은 검을 휘둘러 비비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 순간 침소의 문이 부서지며 김봉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이무기의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강철, 너는 너무 늦었다. 왕실은 이제 우리의 재물이다. 김봉인의 손에서 뿜어진 검은 연기가 강철과 왕의정을 덮쳤다. 연호도의 빛이 약해지며 강철은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때 여리가 침소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기석이 빛나고 있었다. 강철, 일어나. 여리는 경기석을 중전의 가슴에 올렸다. 순간 검은 기운이 뒤틀리며 팔척귀의 형체가 비명을 질렀다. 여리의 눈은 단호했다. 이 저주는 내가 끝낸다. 그녀는 경기석을 바닥에 내리찍었다. 궁궐 전체가 흔들리며 수맥에 힘이 폭발했다. 검은 안개가 흩어지고 비비와 김봉인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중전의 숨이 간신히 돌아왔지만 그녀의 배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태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강철은 여리를 부둥켜 안았다. 여리, 왜 여기까지? 여리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왕의정은 무릎을 꿇고 중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 아이, 내 왕실. 그러나 그 순간 패궁 깊은 곳에서 굉음이 울렸다. 땅이 갈라지며 검은 형체가 솟구쳤다. 그것은 팔척귀도 비비도 김봉인도 아니었다. 이무기의 본체였다. 수백 년간 봉인된 그 존재가 마침내 깨어났다. 그 눈동자는 궁궐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시대다. 궁궐은 침묵에 휩싸였다. 대비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패궁을 바라보았다. 맹청의 술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 강철은 여리를 안고 연호도를 다시 쥐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타올랐다.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가 이 저주를 끊는다. 그러나 이무기의 그림자는 이미 궁궐을 뒤덮고 있었다. 비비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김봉인은 정말 죽은 것일까? 중전의 태아는 영원히 잃은 것일까? 그리고 이무기의 부활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궁궐의 숨은 이제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다. 이 싸움의 끝은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 에이!